가 5% 이상 그 중국계 자금인 경우, 그리고 그 TLSA인가 맞나? 그 홍콩계 증권사가 있잖아요. TLSA 맞나? 그거에 지나치게 특정 종목에서 매수 매도를 많이 한다면,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어, 지금 비트코인 인드라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0%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는데, 인드라 방송 시작한 다음에 마이너스 0.98%, 리플이 0.4, 도지코인이 1.72. 이 도지코인은요 사지 마세요. 도지코인은 딱 보면 계단식 하락, 이거는 정말로 전형적으로 팔아제끼는 거거든요. 도지코인은 지금 차트가 망가졌어요. 완전 옛날 그런 걸 보는 것 같아. 인드라가 물려갔을 때. 이더리움이 1.84. 인드라 볼 때는 이게 인드라가 큰선 세력들, 인드라가 경고할게. 오늘 CLSA 맞습니다.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폭락할 거면 차라리 오늘 화끈하게 7% 이상 폭락시켜. 그러면은 나름대로 저점 매수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이렇게 순진한 개미들 꽃이 있는 장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한미동맹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에도 한국 핵무장 찬성하나요? 인드라가 강조하는 거죠. UFO 웨스트 7, 인드라가 인정하는 한국의 유일한 UFO 조사 연구 분석센터, 과학적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아주 신뢰할 만한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베리타시움, 세상을 바꾼 알고리즘, 프리의 변환,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데서 학력 수능 시험이나 이런 것들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퓨리의 변함, 행렬, 함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는 전선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다. 전기장이 전달한다. 장은 뭐냐? 필드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필드.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필드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입자로 설명하지 않고 장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직관을 뛰어넘는 그러한 상상력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전기장, 자기장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거죠. 하여튼 간에 언젠가는 우리가 복잡하게 연결된 그 전선들 있죠. 그게 다 사라질 걸로 저는 봅니다. 전선이 지금도 많이 없지만 와이파이로 연결돼 가지고 아예 나중에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이상 전선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타시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튜브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상극위원회, 간만에 인드라가 상극위원회를 가봤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가 여전하고요. 달라진 게 없고, 그냥 하나는 태스크 팀을 하나 만들었다. 그게 누구냐? 박태호라는 양반이다. 이 사람이 뭐냐? 그냥 국제관계학 교수다. 이 사람은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박철희죠. 박철희 교수가 지금 현재 윤정부 시절에 성렬형 정부 때 한일 관계 문제를 잘 조율하고 있다. 새롭게 인드라가 기억하기로는 새롭게 상극위원회 멤버가 된 사람이다. 근데 지금 상극위원회는 망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목표 한일 관계를 잘 개선시키는 것 이것만이라도 긍정적이다. 여러분 인드라 상극위원회 비판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데가 상극위원회잖아. 저는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일절 부정하진 않아요. 상극위원회도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국유본 최고 정부 기구였고 지금도 역시 유물로 골동품으로 남아있는 조직이긴 하지만은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만이라도 잘 풀면 상극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최고의 정부기구는 상극위원회나 빌더버그가 아니라 300위원회가 아니라 CFR이라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CFR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일 관계 부분에서 지금 송영이 잘 풀어가고 있죠. 지지하고요. 인드라가. 그 다음에 세훈이 형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군요. 세훈이 형 발언 수위가 단순한 서울시정을 넘어서 국가 백년지 대계를 논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9번 귀족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유본은 세훈이 형을 유력한 차기 대선 잠룡 후보군에 포함시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세훈이 형을 뺏어가지 말아달라는 인드라 선생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과연은 노스님 어법이잖아요. 테렌님께서는 다른 어법을 사용하세요. 과연 그러면 이거 꼭 노스님이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연이란 건 좀 빼시고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그렇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테렌님스럽게 뭐 이거 아니더라도 딱 그 보면은 테렌님인 걸 눈치채는 분도 많아.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과연 이런 거는 노스님의 어떤 특유의 구사법이니까 다른 걸로 하시기 바라고. 뭐 인드라가 약올리라고 이제 우리 테니께서 쓰신 건데 경기도 시민으로서 약오르죠. 전 서울 시민으로서 세훈이 형이 계속 집권하기를 서울시장으로서 계속 하길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BTS가 벤플리트상,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하던 주로 된 일 중에 하나가 벤플리트상이거든요. 그걸 이제 BTS가 상을 받은 바 있어. 그래서 중국 애들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원리는 인드라가 매번 설명하지만 아시아 소사이어티, 록펠러, 제이 록펠러 아버지가 만든 것이고, 재팬 소사이어티가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소사이어티. 대륙주 황제는 재팬 소사이어티 회원인데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원은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저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영향력이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자면은 보다 우리가 더 한국인들의 국제 문제, 외교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에 있는 자유좌파와 자유우파의 어떤 노력이다. 자유인들의 노력이다. 좌우의 파시스트의 이런 언론 선동, 선전 이런 어떤 수준 낮은, 질 낮은, 부끄러운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보다 이러한 국제 조직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세훈이 형을 완벽히 대권주자로 본 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훈이 형에게 힘을 실어준 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발정미당한테 너네 5년 뒤에도 너네 없어. 이런 어떤 의사 그런 얘기죠. 굳이 세훈이 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철수형 만날 수도 있고 원희형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5년 뒤에도 반쪽미당 없어. 이런 의미로 조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반쪽미당이 5년 뒤에도 대선에서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훈이 형이 든든하죠. 그 다음에 철수형 동아대학교 청순 콘서트
톡하면 사업 얘기 하시죠. 재밌는 얘기 하시네 철수 형이. CEO가 연극 무대 배우와 똑같구나를 느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고 가야 된다. 그렇죠. CEO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CEO가 CEO를 보고 기업을 가치를 평가하는 게 상당히 많죠. 특히 이러한 벤처기업은 더더욱 큽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 바이오 이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볼 때 새로운 어떤 인들아 강조했죠. 성렬형 시대에는 새로운 바이오 기업이 뜬다. 무엇이 될지는 모른다. 어떤 정부, 꼭 성렬형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바이오는 2000 코스닥 생길 때부터 항상 대박 종목이었어요. 항상 10배 주는 종목. 이런 어떤 반도체 디지털은 10배가 안 나오거든. 근데 이 작전하기 딱 좋은 주식이 바이오 주식이에요. 그래서 성렬형 때는 어떤 10배짜리가 뜰 것인가 바이오 종목도 잘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소리. 관악구가 발전민당 거의 아성이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인호 같은 친구가 구의원에서 시의원 되고 구청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는 날까지 한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세훈이 형이 계속 서울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최인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원고. 그 다음에 재벌 3세 망나니 문전비가 싸지는 경제 파탄동치로 50년 걸린다. 언론의 자유만 떠들어대는 슬리퍼 기자에게 이분이 구자룡인가? 이분이 이제 헌법을 얘기하면서 웃기는 소리 말라. 그 다음에 언론 탄압이 유독 심했죠. 문전비 시절에 KBS 블랙리스트 피해자 박영환. KBS 뿐이겠습니까? 다 있어요. 이런 분들 소송 내고 하여튼 간에 정상화 돼야 됩니다. 언론이 정상화 되려면은 합법적으로 일단 방통위원장부터 잘라내야 되고 문전비에게 부역했던 자들 왜 여태까지 성렬형을 왜 부역한 자들 왜 내치지 못해 이러면서 힘이 없어. 아니 180석이나 쟤네들이 갖고 있고 이걸 합법적으로 다 처리하려면 하나하나 이제 가는 건데 너무 한국은 서둘러요. 막 어준이 안 자른 변호봉 안 자른다고 세훈이 형 욕하고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다 최선의 최상은 아닐지언정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해 봅니다. 세훈이 형, 한동훈, 세훈이 형 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김경수 자작극. 얘는 툭하면 자작극이야. 구자룡. 그 다음에 서훈 비서관도 미쳤다. 이거는 내가 얘기했죠. 항상 성렬형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에요. 조국, 문전비, 지명이 이런 사건들은 국회의원이 직접 챙기는 겁니다. 성렬형이 직접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다 심판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발전미당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원이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종석이 가야죠. 종석이도. 그 다음에 김만배, 헬멧납, 최양우. 완전히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어쨌든 간에 영화를 떠올리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저는 주명이가 계속 버텨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걸 또 테니님께서 잘 정리하셨네. 주명이가 최소한 다음 총선까지는 버텨주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반정무당이 쪼개지나. 왜냐? 돈 때문에 쪼개지는 거죠.
지명이 수사가 이 돈 문제로 되게 되면은 수백억 원 돈을 반쪽민당이 토해내야 되는데 그러한 사태를 하면 선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쪼개져서 나오죠. 과거에 국힘당도 쪼개졌잖아. 그 다 쪼개진 게 겉으로는 뭐 이념이다 뭐다 그게 아니고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 네, 다 자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쪽미당은 저는 세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개로. 왜냐? 첫 번째는 호남에서는 호남에서는 다시 한번 애들이 공천 못 받은 애들이 뭉쳐가지고 호남에서만큼은 개인 역량으로 어떻게든 뚫을 수가 있거든. 맨 처음에는 이제 기존의 국민당에 반쪽민당에 공천 시청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든 아니면 새로 당을 만들든 나올 거란 말이에요. 호남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도 나와요. 그게 누구지? 저쪽에 그 강북구 쪽에 있는 애 하나 있잖아. 그 과거에 누구 만나기도 했던 애. 걔가 원래 민노당에 있던 애인데 오늘날 정의당이죠. 민노당에 있던 애가 가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박정희 묘소에도 참배한 애거든요. 걔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걔가 자신은 이런 타락한 문전비 반쪽 문전비 지명이하고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러면서 수도권에서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의당하고 합치는 거예요. 정의당도 지금 쪽수가 작거든. 그리고 이 쌍년이가 이제 한문이 갔어요. 쌍년이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고. 더 이상 쌍년이로는 정의당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어떤 인물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노당에서 반쪽민당 간에 걔를 당수로 해가지고 새롭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걔는 수도권에서 적어도 경쟁력 있고 그리고 쌍년이 밀어낼 수 있고 그러면서 국연도 그 정도는 원하는 그림일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세 개로 쪼개진다. 그럼 이게 세 개로 쪼개진 이유는 뭐냐? 돈 때문이고 총선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얘네들이 쪼개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음 차기 총선에서 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쪼개져요. 만약에 이길 것 같다고 여겨지면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커요. 근데 지금 현재 인드라가 봤을 때 반쪽민당은 차기 총선에서 질 것 같다 라는 게 반쪽민당 의원 사이에서도 분명히 돌고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일부야 아니지만. 그랬을 때 세 개로 쪼개진다. 대환영이죠. 인드라는. 그래서 자유좌파가 새롭게 반쪽민당 정통을 이어받는 그러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개로 쪼개진 세력들에 대해서 송열 정부는 어떤 전략 전술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만배 자살쇼 김만배의 자살쇼 그래서 자해라고 해서 목과 가슴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했는데 꼬집은 수준, 가슴 같은 경우는 꼬집은 수준, 목 같은 경우는 스치는 수준, 생명엔 전혀 지장 없는, 그러니까 신용한 거지. 찔리면 확실히 찌르든가 죽을 생각이었으면. 그리고 좋은 방법도 많잖아. 면도날 욕조 깔고 딱 면도날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굳이 차 안에서 왜 목에다가 슬쩍 스치고 거기다가 또 자해한 다음에 20시간이나 지나가지고 신고하고 이게 뭐냐 이거지. 쇼한 거지 뭐. 얘가 또 언론인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에 또 지가 막간에 물렸다. 특히 그 헬멧남 그게 딱 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여겨서 막바지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럴 거면 되졌어야지. 그리고 인드라이 강조했잖아요. 쌍방울 거는 터트려도 된다.
계속. 예? 저는 지명이 비판을 안 했잖아. 대선 때 당대표 되기 전까지도 지명이 안 깠잖아요. 그러나 예외적인 게 뭐였죠? 쌍방울은 까도 된다. 이 쌍방울이 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절을 인수한 주체는 쌍방울이냐 아니냐.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쌍용 자동차 인수도 쌍방울이냐 아니냐. 아, 이런 것들 안 걸리는 데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쌍방울이. 예, 쌍방울.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까지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것은 이들아 관심 없어요.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예, 서정욱 분당된다. 돈 때문이다. 좋은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VOA 방송에서 취재기자 경력직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 VOA 미국 의회 북한 법안 막판 잇따라 처리, 중요한 것들 3건을 정적 처리했죠. 이게 우선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FA 자유아시아 방송, 예?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 중국이 매달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의 휴대폰 검사, 이런 인권 그거는 무지막지한 것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RFA, 이분이 문어잡이, 진해에서 문어잡이 최운옥, 신랑은 48살, 신부는 40살, 이렇게 이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도 한 명 봤습니다. 아들이 아주 그냥 착실하네요. 그래서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있다. 아주 훈훈한 휴먼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김길선 북한학 제22강 정치 행사가가 뭐냐. 대동강에 띄우는 뱃놀이까지도 통제하는 게 정치 행사과다.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이제 우주로 가자. 이런 게 여러분들 트럼프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든영 때 한미동맹 강화 하면서 지금 주한미군의 인력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작게도 변하고, 부대도 아침한개님의 어떤 설명을 잘 주의 있게 구독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한미군의 전력, 한미연합사의 전력들이 지금 굉장히 진일보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당장 뭐 오커드 뭐 이런 것들 다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돈독하다. 한미 혈맹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든영과 성렬형과 이든영은 그 어떤 대통령, 한미 대통령 사이보다 좋다. 지금 이것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게 좌우의 파시스트들인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우파라고 막 강조하면서 성렬형 까는 애들 매수당한 거 아닌가 의심하셔야 돼요. 좌이파시에게 50억 클럽처럼 매수당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셔야 돼요. 좌이파시야 말할 나위 없고. 그러나 이제 지금 건강한 자유좌파라면 성렬형 정부를 긍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좌파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 외교정책 잘하고 있잖아. 이거를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은 자유좌파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에게 무슨 일이 연말 기자회견 적혀있어요. 이제 푸틴이 아니라 푸딩이다. 인드라님 장명 센스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속담에 힘이 곧 정의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 역사를 뭐 15세기서부터 탄생했던 시기서부터 쭉 자르듯 쫙 보면 원래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했던 것이 러시아 역사예요. 푸틴이 그동안 근육질 상남자 이런 이미지가 여태까지 있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약 먹은 거구나.
약 먹어서 겉보기에 근육이 있어 보였던, 알고 봤더니 풍선껌 같은 푸딩이다. 이제 푸틴이 아니라 푸딩으로 부르겠습니다. 개딸이 아니라 맷딸. 맛종 놓으면 문전비, 쥐명이, 대캐틀 딱 정수. 자, 푸딩이다. 맹꽁 시파르. 반쪽점은 반쪽압에. 그 다음에 신인균 세베로 도네츠크 대처. 이거 또 한번 옛날에 한번 대승리를 거뒀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열하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내년 4월쯤에 휴전할 걸로 좀 보고, 지금은 엄청난 땅 따먹기로 저립했다. 오히려 지금 언론의 관심이 처음보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너무 매번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약간 잦아들었어요. 거기다 월드컵 효과도 있고, 이 두 가지 효과, 월드컵 효과와 너무 오래 1년 이상 전쟁이 가니까 약간 관심에서 멀어진 감이 있어. 이럴 때가 오히려 전쟁은 더 참혹하고 파괴적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인드라는 지지합니다. 간만에 여론조사 여태까지 인드라 여론조사 무조건 전화 끊었거든요. 딱 한 번 어저께, 요즘은 일주일에 인드라한테 여론조사 일주일에 한 7번씩, 하루에 한 번씩은 여론조사 전화가 와요. 저는 다 안 받는데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건 응했어요. 인드라가 국내 정치가 아니잖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이 원하는 100% 승리는 없다. 휴전은 그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제2의 대한민국, 동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제 선진국이 된다. 그 다음에 요즘 월드컵 때문에 EPL까지 관심이 생겨서 검색하다 보니 눈길 끄는 이슈가 3개가 있네요. 살만형, 뉴캐슬, 리버풀 매각 협상, 만수르 아사드 정권 지지.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이슈는 좀 심각해 보여요. 솔직히 돈 보고 맨시티 응원할까 하다가 흠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우디도 중국이랑 사업 크게 하던데 두 나라 다 괜찮을까요? 요즘 들어서 연천만하게 줄타기 하는데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국 정부, 이게 3월달 뉴스예요. 영국 정부가 이 시국에 시리아, 그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만수르가 시리아 대통령 만나니까, 그 다음에 사우디랑 놀겠다고 이란 예친국 중국 변심의 불편, 그리고 손흥정이 아니라 손흥정입니다. 저도 손정웅 여태까지 썼어요. 지적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손정웅이 아니라 손흥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언급하고요. 또 인드라가 혹시나 해서 봤더니 인드라처럼 손정웅으로 실수한 뉴스 기자들이 몇 개 보이네요. 여기 클릭하시면 기자들도 기레기가 많다 보니까 인드라처럼 실수했네요. 자, 모로코가 졌습니다. 인드라가 모로코 월드컵 우승한다. 그래도 지난 방송에서 이게 새벽 4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도 모로코 우승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로코가 프랑스만 이겼다면 월드컵 우승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 벽을 못 넘네요. 피레네 산맥을 못 넘었어요. 과거에 모로코는 모로코 시아파가 스페인을 정복하고 포르투갈을 정복했는데 스페인도 이기고 포르투갈도 이겼지만 프랑스까지는 못 갔죠. 프랑스에 졌습니다. 이 프랑스는 지금 현재 FIFA의 중심이에요. 지금 과거에 스위스하고 분할했는데 스위스의 FIFA 권력이 약화되고 지금은 프랑스, 아무래도 로스차일드, 파리 로스차일드 그 친구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어쨌든 프랑스 대 아르헨티나 완전 생제르맹 대결이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생제르맹이 힘도 못 쓰는데 월드컵 결승에서는 생제르맹 선수들이 맞대결을 하네요. 저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12시에 자정에 하기 때문에 약팀이
이번 준결승전처럼 강팀이 무조건 이기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뭐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걸로 봅니다. 메시가. 근데 프랑스가 월드컵 2연패를 할 수도 있다. 원래 그 징크스가 있는데 전 대회 우승한 팀은 조별 탈락을 하는 게 이치인데 프랑스가 예외적으로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어떤 결승전에 대해서는 저는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메시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우디 만수르 왜 저러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 때 외교 정책을 CFR에서 다 비판했지만 하나 긍정적인 것들은 있었다요. 트럼프 정책 외교 정책 중에 잘한 거다 라고 CFR에서 인정한 게 무슨 정책이죠? 중동 정책입니다. 아브라함 협정, 브래드 TV가 맨날 강조하는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아브라함 때 우리는 같은 조상 아니냐, 아브라함 때 갈라졌으니까 아브라함 정신으로 뭉치자, 이거를 트럼프 유대인 사위가 헨리 키신저 지도하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CFR에서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했던 애들이 누구냐? UAE 만수르예요. 이 만수르가 그럼 왜 시리아 만나냐?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국외본이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이렇게 살짝 떼어놨잖아. 이념적으로 보면 왜 중국은 모택동이 집권하는데 왜 저래? 그렇지만은 사이를 살짝 벌려놨단 말이야. 지금 원래 이렇게 다 시리아는 다 이란 땅인데, 이란 식민지인데 UAE가 거기다 침발르고 있어. UAE는 어떤 데냐면 남예멘, 북예멘 통일국가였다가 다시 갈라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도라 강제적 국기원에서 왜 예멘이 중요한가? 그거는 당시에 빅터 로츠차일드와 버트란트 러셀 영국 국영 귀족과 빅터 로츠차일드 싸움이었다. 그래서 남예멘, 북예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수르 UAE가 남예멘을 지원하고 있어요. 빈살만은 사우디는 북예멘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구도. 그래서 저는 큰 그림에서 국기원이 중동 정세를 다 그냥 바둑판처럼 시나리오를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만수르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중국과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큰 그림 안에서는 다 있어요. 있으니까 이든영이 빈살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수면 위로 나타난 어떤 빈살만이 아니고 수면 밑에 인간 관심이 있는 게 구원론 관점이잖아요. 구원론 관점에서 빈살만을 그렇게 비난하는 세력이 구원 귀족 쪽에 누군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만수르를 비판하는 이들이 누군지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매체를 보고 그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다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보기에 위험한 줄타기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큰 그림 안에서 국위본 지도하에 잘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터키가 시리아 이렇게 쿠르트 애들 잡는다고, 이것도 이들 볼 땐 큰 그림에서 국위본과 어떤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그렇게 보고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주세요.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가꾸터님, 저도 여론조사 일주일에 2번씩 와요. 저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오는데 전 전화 안 받아요. 여론조사 안 해. 어지간해서 투표도 기권하고 여론조사도 기권합니다. 저는 어지간합니다. 그 다음에 백종원 청양고추, 청양하면 청양고추죠. 거기 또 순두부를 먹네요.
요즘 들어서 무난하게 우리 백종원이 충청도를 강조하네. 백종원 이제 순두부 백 순두부가 나옵니까? 백 순두부 프랜차이즈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푸디 트럭. 나 이거 재밌네. 예, 푸디랜드에서 도시락 저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저게 물만 부으면 국이 뜨거워진대. 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인들아가. 예? 저거 완전히 예, 대박 상품인데 아침에 아침 못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새벽 4시에 이렇게 일 나오는 사람들 그때 추출할 때 뜨끈뜨끈한 밥을 먹고 싶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아침에 그냥 따뜻한 국과 밥으로 이렇게 딱 먹고 싶은데 다 차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겨울에 특히 아침 도시락이 왔는데 물만 부으면 무슨 컵라면입니까? 네, 뜨거운 물도 아니고 그냥 물 부었는데 그냥 네, 밥과 국이 따뜻해진대. 대박 상품이야. 네,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브레드 TV 보시고요. 네, 브레드 TV 여기까지. 네. 브레드 TV가 또 여러 가지 지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어. 눈에 보여. 아무튼간에 중동장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인들한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12시 33분. 자, 여러분 질문 주시고 없으면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33분이니까 화장실 한번 갔다 올 때까지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세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왕 크게 물리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가시고요. 그냥 1년 버티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얘네들 아직 세력들이 다 못 팔았어요. 팔려면은 얘네도 알잖아.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면 언제 팔아. 크리스마스 때가 어쨌든 얘네는 올려놓고 팔아야 돼요. 내려놓고 팔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질문이 없네요. 자, 12시 35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자,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됩시다. 힘내세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요. 화이팅!